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멈칫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익숙하고 소박하고 어린 시절부터 먹어온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노년의 몸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심이 때로는 췌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신장을 손상시키는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통증이나 합병증이 갑자기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시고, 제가 이런 주제를 더 많이 나누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어질 경우 혈당과 위, 그리고 신장에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못을 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합하는 방법만 알면 그 음식을 오히려 몸을 돕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치료할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식습관이 수많은 통증과 수많은 불면의 밤, 심지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응급 상황 뒤에 숨어있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삶은 옥수수는 소박하고 향긋하고 쫀득하며 먹기 쉬운 음식입니다.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벼운 한 끼 식사 대신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옥수수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식탁에서 옥수수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몸이 예순을 넘어서면 소화기관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췌장 역시 갑자기 올라가는 혈당을 처리할 만큼 충분한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장도 젊었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습관이 여러 번 반복되기만 해도 그런 장기들은 매우 빠르게 닳아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자연식품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수수에는 적지 않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특히 혈당이 자주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을 더 빨리 흡수하게 만드는 음식이나 소화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까지 함께 먹게 되면 원래는 익숙하고 평범했던 음식이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의 식습관대로 한동안 먹다가 식후에 심하게 기운이 빠지고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은근히 아프고 심지어 신장에 문제가 생겨 허리와 옆구리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까지 겪게 된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실수의 대부분이 특별한 한 끼 식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 아주 평범하게 간식을 먹는 오후, 또는 날씨가 추워진 어느 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익숙한 음식을 먹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누구도 그것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조합들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수수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삶을 때 설탕을 넣어서 더 달고 더 향긋하고 더 먹기 좋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으면 덜 해롭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몸에는 이것이 췌장을 쉽게 과로하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옥수수 자체만으로도 이미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여기에 흰 설탕까지 더하면 몸이 처리해야 하는 당의 양은 매우 빠르게 늘어납니다. 혈당은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온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더 지치게 되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인공감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보다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단맛이 식욕을 더 자극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옥수수 한 개만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새 두 번째, 세 번째 옥수수까지 먹게 되거나 다른
단 음식까지 함께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특히 당뇨 위험이 있거나 이미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옥수수를 설탕과 함께 삶아야 더 맛있고 먹기 쉽다고 생각해서 매일 그렇게 드셨습니다. 과자나 사탕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여전히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식사 후에 몸이 축 처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입이 마르고 소변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뚜렷하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놀랐던 것은 원인이 낯선 음식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매일 먹어온 달콤한 옥수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도 옥수수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와 함께 삶아 드시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옥수수는 원래의 자연스러운 맛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삶을 때 아주 약간의 소금만 넣으시고 진한 단맛을 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췌장이 매일 받는 부담을 훨씬 덜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신장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순을 넘긴 많은 분들에게는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먹은 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더 마시거나 옥수수를 우유나 치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탄수화물도 챙기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몸에는 이것이 오히려 신장과 소화기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조합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에는 거친 식이섬유와 음식 속 미네랄과 결합할 수 있는 몇 가지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유와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수수를 먹고 바로 뒤이어 우유를 마시거나 우유와 치즈를 너무 많이 넣은 옥수수 수프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은 그 칼슘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뼈로 가야 할 일부가 오히려 소화기관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소변 보기가 힘들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장이 아직 건강하고 배출 능력도 좋기 때문에 그 결과를 뚜렷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신장은 예전처럼 강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 하나만 오래 유지해도 몸에는 허리 옆과 등 아래쪽에 은근한 통증, 소변을 볼 때 따가움, 야간요 증가, 탁한 소변 또는 다리가 쉽게 붓는 것 같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냥 나이 들어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장이 과하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60이 넘은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옥수수 한 개를 먹고 곧바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간단하면서도 뼈에 좋은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계속한 어느 날 밤, 그는 허리 아래쪽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와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요로에 결석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놀랐던 것은 본인이 특별히 불규칙하게 먹고 마신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매일 꾸준히 한 유일한 일은 바로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먹는 모든 사람이 즉시 합병증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신장 결석이 있거나 신장 부위 허리 통증을 겪은 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이라면 이런 조합은 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칼슘을 보충하고 싶다면 우유는 옥수수를 먹는 시간과 최소 몇 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은 식사 안에서 함께 먹지 마십시오. 우유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옥수수를 먹은 뒤 자주 드시는 또 다른 식품군이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날에 더 그렇습니다. 바로 떫은 맛이 있거나 단맛이 진한 과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잘 익은 감, 떫은 감을 삭힌 감,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바나나 또는 먹었을 때 입안이 약간 떫게 느껴지는 몇몇 과일들입니다. 이 습관이 매우 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옥수수 한 개를 먹고 나면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감 하나를 더 먹고 싶어지거나 더 든든하게 느끼기 위해 바나나 하나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조합이 위와 장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옥수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다른 많은 탄수화물보다 더 거칠고 소화가 어렵습니다. 반면 떫은 맛이 나는 과일들에는 보통 타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옥수수의 식이섬유가 그런 과일의 타닌과 만나면 위 안에서 서로 엉겨붙어 아주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위의 수축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덩어리를 장으로 밀어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소화가 더 느리고 위도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덩어리가 위 안에 오래 머물면서 속이 무겁고 가스가 차고 은근히 아프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느낌을 만들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음식 덩어리가 더 단단해지면서 막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오래된 음식을 토하고 배가 심하게 아프고 배가 부풀어 오르며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한 위통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검사 후에 위나 장에 큰 음식 덩어리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오후에 옥수수를 드신 뒤 시골 음식이고 먹기 쉽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며 잘 익은 감을 더 드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적게 먹어도 늘 목에 걸린 듯하고 속이 무거운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그분의 위 안에 아주 큰 음식 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옥수수와 감을 오랫동안 함께 먹은 결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익숙한 두 음식이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덜 익은 바나나, 너무 떫은 구아바, 또는 먹었을 때 입안이 떫게 느껴지는 과일들도 옥수수 바로 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옥수수를 먹고 최소 몇 시간은 지난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바로 이어서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 오랫동안 잘못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에 심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여러분의 췌장과 신장과 위는 여전히 쉬고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옥수수를 무엇과 함께 먹어야 그것이 더 소화되기 쉽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어르신들에게 더 잘 맞는 음식이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혈당이 자주 불안정하거나 식후에 쉽게 피곤해지거나 아침에 자주 금방 배가 고파지는 분들에게 한 가지 조합을 자주 권합니다. 바로 옥수수를 검은 콩이나 팥 같은 콩류와 함께 먹거나 무가당 두유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옥수수 자체에는 탄수화물이 많지만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고 당 흡수를 늦추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콩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콩은 몸이 당을 더 천천히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혈당이 너무 급하게 치솟지 않고 췌장도 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옥수수를 따로 먹던 것을 콩과 함께 먹는 방식으로 바꾼 뒤에 아주 분명한 차이를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고 식후에 덜 피곤하고 단 것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고 오후에도 예전처럼 축 처지는 느낌이 덜해집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변화이지만 어르신들, 특히 당뇨 위험이 있거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잘 맞는 방식입니다. 밥을 하신다면 옥수수에 검은 콩이나 팥을 섞어서 함께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옥수수를 드실 때는 우유나 단 음료 대신 무가당 두유 한 잔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몸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장과 혈압에 가장 좋은 조합은 아직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을 때 버리는 바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붓기를 줄이고 야간료를 줄이고 몸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맹이만 남기고 옥수수 수염과 옥수수 속대는 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버려지는 부분이 오히려 어르신들의 신장과 혈압에 아주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이뇨를 돕고 부기를 줄이며 몸을 더 가볍게 해주는 음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리가 자주 무겁고 발목이 붓고 소변이 적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몸이 늘 무겁게 느껴지는 어르신들에게 옥수수 수염은 아주 단순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제대로 조합해서 사용하면 혈압을 높이고 있는 과도한 소금과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0이 넘은 많은 분들은 혈압이 높지만 그 원인이 몸이 물과 소금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신장이 예전처럼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남은 수분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해 얼굴이나 다리, 손이 쉽게 붓게 됩니다. 심장도 혈액을 밀어보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옥수수 수염으로 만든 한 잔의 물이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 수염만 오래 끓여서 마십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옥수수 수염에 녹차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몸속에 남은 물과 소금을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고 녹차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이 더 잘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잘못 끓이면 녹차의 좋은 성분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합니다. 먼저 깨끗한 옥수수 수염 한 줌과 옥수수를 먹고 남은 속대를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약 20분 정도 끓입니다. 물이 연한 노란색을 띠고 은은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끕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을 끈 뒤에 녹차를 넣고 뚜껑을 덮은 채 약 5분 정도 둡니다. 이렇게 하면 녹차의 좋은 성분이 높은 온도에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65이 넘은 한 여성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무겁고 여러 해 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큰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조금만 더 가벼워졌으면 했습니다. 몇 주 동안 단 음료와 일반 물 대신 녹차를 넣은 옥수수 수염물을 마신 뒤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붓기가 줄었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지 않게 되어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으며 몸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것은 원래라면 버렸을 옥수수 수염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은 기꺼이 사면서도 정작 자기 부엌 안에 있는 이런 단순한 것들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신장과 혈압을 돕는 것 외에도 어르신들에게는 근육을 지키고 위를 무겁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옥수수를 먹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60이 넘으면 근육은 아주 빠르게 줄어듭니다.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걷기만 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균형을 잃기 쉽고 넘어지기도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더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붉은 고기를 잘 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권하는 조합 가운데 하나는 옥수수를 달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달걀은 많은 고기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좋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음식이 더 부드러워지고 삼키기도 쉬워지며 속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만 따로 먹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파지거나 반대로 배가 딱딱하게 막힌 듯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알갱이를 달걀과 함께
가볍게 볶으면 음식이 훨씬 더 균형 있게 됩니다. 달걀 속 단백질은 몸이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동시에 옥수수 속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도 어르신들은 덜 피곤하고 덜 졸리며 혈당이 너무 빨리 변해서 생기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손 떨림도 덜 느끼게 됩니다. 저는 보통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삶아둔 옥수수 알갱이를 사용하고 달걀 2개를 깨서 잘 풀어둡니다. 팬에 참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을 아주 조금 넣고 먼저 옥수수 알갱이를 살짝 볶아 따뜻하게 만든 뒤 달걀을 부어줍니다. 달걀이 막 익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불 위에 두지 마십시오. 일찍 불을 끄고 남아있는 열로 음식이 완전히 익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달걀은 부드럽고 옥수수도 딱딱하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옥수수와 달걀을 함께 먹는 방식으로 바꾼 뒤 훨씬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오전 중간에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도 없어지고 옥수수만 먹거나 단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처럼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옥수수가 올바르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언제나 모든 사람이 옥수수를 자주 먹기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가장 좋은 방식으로 조리한 옥수수라도 먹고 나면 몸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류에 속하는데도 옥수수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먹는다면 위와 혈당 상태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원래부터 소화기관이 약하고 배가 쉽게 차고 조금만 먹어도 가스가 차고 배가 부풀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조금만 찬 음식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바로 배가 불편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옥수수, 특히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삶은 옥수수를 먹으면 배가 무겁고 은근히 아프고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거나 덜 소화된 변을 보기 쉽습니다. 또한 혈당이 매우 높은 분들, 특히 약을 먹고 있어도 공복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도 옥수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먹더라도 옥수수는 여전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 이상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옥수수를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흰쌀밥이 무서워서 매일 옥수수로 바꿔 먹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혈당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분들의 몸은 옥수수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옥수수를 먹은 뒤에 자주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거나 더 피곤해진다면 그것이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만으로 억지로 계속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70이 넘은 한 여성분이 제게 하셨던 말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여러 해 동안 건강하게 먹으려고 애썼지만 몸은 오히려 점점 더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흰쌀밥을 끊고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음식을 끊은 뒤 자연식이고 소화도 잘 되고 안전하다고 믿으며 옥수수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내일 위와 췌장과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조합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옥수수를 우유와 함께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옥수수를 먹고 잘 익은 감으로 후식을 먹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자녀와 손주들이 집에 오면 온 가족이 옥수수를 설탕과 함께 삶아 더 향긋하고 먹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익숙했고 아주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그분을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고 다리를 더 붓게 만들고 배가 아픈 일이 점점 더 자주 생기게 하는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런 습관들을 바꾸자 몸은 아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옥수수를 우유와 함께 먹지 않고 대신 무가당 두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옥수수에 설탕을 넣는 습관도 끊었습니다. 옥수수를 먹은 뒤 바로 감을 먹는 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옥수수를 콩이나 달걀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훨씬 가벼워졌고 오래 지속되던 더부룩함도 사라졌습니다. 몸은 덜 피곤해졌고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은 건강의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뒤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옥수수를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지 마십시오. 옥수수를 먹은 뒤 곧바로 감이나 덜 익은 바나나처럼 떫은 맛이 있는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습관은 제가 혈당이 높고 소화가 약하고 배가 자주 아프고 신장 결석이 있거나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된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많이 본 습관들입니다. 반대로 옥수수를 먹되 몸이 훨씬 편안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옥수수를 콩이나 무가당 두유 또는 달걀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고 옥수수 수염도 물로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들은 어렵지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소화도 더 잘 되고 걷는 것도 더 가벼워지고 몸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귀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늘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음식 하나를 너무 믿기 때문에 예순이 넘은 몸이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40에는 괜찮았던 것이 70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는 더 느려지고 췌장은 더 약해지고 신장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을 맞는 방법으로 먹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연세가 많은 가족이 계시고 특히 옥수수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분이 많은 통증과 많은 입원을 피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신 많은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적어도 하나쯤은 자신도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오늘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옥수수를 삶을 때 설탕을 넣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라도 옥수수를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라도 옥수수를 달걀이나 콩과 함께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주 작은 변화가 매일 이어지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쁜 순간은 누군가가 크게 아픈 뒤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피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잘못인지 몰랐던 식습관 하나 때문에 병원에 눕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노년의 시간을 약과 통증과 걱정 속에서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매 끼니가 몸을 지키는 방법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췌장과 신장과 위의 건강은 모두 매일 식탁 위에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꼭 필요하고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옥수수를 드시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흥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내가 방금 시장에서 사온 작은 천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노랗고 싱싱한 옥수수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그가 가장 좋아하던 옥수수였습니다. 그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자동차 수리 일을 하며 살았고 크게 아픈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3년 전부터 그의 건강은 아주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고 자주 목이 마르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는 아랫배가 은근히 아프고 어떤 때는 변비가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배가 답답하고 다리가 무겁게 부어서 4번, 5번씩 잠에서 깨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 란 씨는 그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을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옥수수 2개를 삶고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을까봐 설탕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남편에게 타주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옥수수를 찌고 사람들에게 과일이 노인에게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잘 익은 감도 몇 조각 잘라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런 생활은 어느 날 아침 흥 씨가 갑자기 배를 심하게 움켜쥐며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란 씨는 놀라서 아들을 불러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당은 매우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신장도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요로 안에 작은 결정들이 생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결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평소에 옥수수를 자주 드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흥 씨는 놀랐습니다. 그는 그 질문이 자신의 상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먹습니다. 저는 옥수수가 몸에 좋은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옥수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옥수수에는 원래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넣으면 혈당은 아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뒤에 우유까지 마시면 몸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췌장이 아직 건강해서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일하지 못합니다. 흥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먹어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뒤에 감을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에는 떫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옥수수의 탄수화물과 만나면 어떤 분들은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고 변비가 생기거나 위안에 찌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남편 곁에 앉아 있던 란 씨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아주 잘 돌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해온 일이 오히려 남편의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란 씨는 여전히 옥수수를 삶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 옥수수 1개를 반으로 나누고 삶은 달걀 1개와 함께 먹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검은 콩이나 팥도 조금 곁들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우유를 타주지 않고 대신 무가당 두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흥 씨도 입맛이 너무 밋밋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예전에 먹던 달콤한 옥수수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약 2주가 지나자 그는 자신의 몸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계속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한두 번만 깨면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찾아오던 더부룩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도 예전처럼 많이 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집 앞에 앉아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난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야. 란 씨는 웃었지만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당신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이제는 알았으니 아직 고칠 수 있어. 저는 흥 씨와 비슷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찰옥수수에 연유를 찍어 먹어야 영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그렇게 드셨습니다.
어떤 분은 옥수수 수염차를 좋아했지만 그 안에 황설탕을 아주 많이 넣었습니다. 어떤 분은 살을 빼고 싶어서 몇 달 동안 밥 대신 옥수수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75살의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를 옥수수 3개로 완전히 바꾸었다고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배도 부르고 심장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은 체중이 빠르게 줄고 몸은 늘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옥수수만으로는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단지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고 힘을 지키고 장기가 제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60이 넘으면 우리는 더 이상 느낌대로만 먹을 수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무엇과든 함께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옥수수는 적당한 양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먹을 때에만 진짜 좋은 음식이 됩니다. 하루에는 보통 옥수수 1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옥수수를 먹었다면 그 식사에서는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걀, 생선, 콩 또는 살코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혈당이 더 안정됩니다. 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은 천천히 고르게 흡수하게 되고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급하게 떨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흥 씨는 옥수수를 먹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먹지는 않습니다. 그는 제게 가장 아쉬운 것은 설탕이나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몇 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잠 못 이루던 밤들과 배를 움켜쥐던 통증과 병 때문에 걱정하던 긴 시간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아주 위험한 음식을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옥수수를 더 달게 먹으려고 넣는 설탕 조금, 아침 식사 뒤에 바로 마시는 우유 한 잔, 속을 편하게 하려고 먹는 감 한 개,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면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가스가 차고 소화가 느리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배가 아프고 변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의사는 췌장이 약해졌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위도 예전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약은 계속 바꿉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더 먹습니다. 인터넷에서 들은 온갖 이야기를 따라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여전히 옥수수에 설탕을 넣어 먹고 그 뒤에 바로 우유를 마시고 예전의 습관을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76살의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왜 아침마다 늘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먹지도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큰 옥수수 2개를 연유와 함께 먹었고 그것이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열흘만 식습관을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뒤에 밀려오던 졸림과 피곤함도 사라졌습니다. 배도 예전처럼 단단하고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이상합니다. 몸은 정말로 병이 생기기 전까지 오랫동안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심한 증상이 없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한 뒤에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옥수수를 설탕과 함께 드시고 있다면 설탕을 끊으십시오. 옥수수를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고 있다면 몇 시간 뒤에 마시거나 무가당 두유로 바꾸십시오. 옥수수를 먹고 감이나 너무 떫은 과일로 후식을 드시고 있다면 더 부드러운 과일로 바꾸거나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밥 대신 옥수수만 드시고 있다면 어르신들의 몸에는 여전히 단백질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달걀 하나와 약간의 채소,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먹는 옥수수 한 개가 설탕과 우유와 함께 먹는 옥수수 3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몸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옥수수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바꾸기만 하면 몸은 내일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배가 덜 더부룩한 아침, 더 푹 잘 수 있는 밤, 병원 검사에서 더 좋아진 결과, 그 모든 것은 식탁 위에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먹지 마십시오. 옥수수를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지 마십시오. 옥수수를 먹고 바로 감이나 떫은 맛이 있는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 주십시오. 옥수수는 달걀, 콩, 채소, 생선처럼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그래야 익숙한 음식이 진짜로 노년의 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영상 속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미래의 큰 건강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 친구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옥수수를 드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지 영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루하루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